자,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가 한 차례 쉬어갔다고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닷새 만에 좀 하락을 했고요. 그렇지만 또 저희가 이런 하락하는 거는 S&P 500 기준으로 하는데요. 다우지수는 또 조금이라도 좀 강보합 정도에 네네. 마감될 수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이제 S&P 500, 나스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최근 들어서 강했는데요. 어제부터는 이제 상대적으로 다우지수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스닥이 워낙 좀 강했고 특히 네.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 오늘 드디어 이제 사상 최고가를 찍고 내려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장의 흐름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스닥 100이라는 것은 나스닥의 수많은 주식 중에서 두 가지 섹터가 일단 빠지는 거라고 딱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주 같은 것이 빠지는 부분이 되겠고 또 하나가 에너지 주식이 빠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IT가 많이 들어가 있고 네. 거기에 이제 헬스케어, 바이오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큰 것들 100개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얘기하면 보통 우리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거기 다 들어있다라고 딱 이해하시면 그냥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오늘 그러다 보니 시장은 조금 멈칫거리니까 또 금값은 또 1,700달러 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계속 왔다 갔다 했지만 1,720, 30, 한때 1698 모구 정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저리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혼재돼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섹터별로 찾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되겠고요. 일단 최근 들어서 경기에 대한 반등의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것들이 좀 쉬고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반등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은행주, 소재주, 산업재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속해 있는 은행주는 오늘 또 2%나 올라가면서 섹터에서는 가장 많이 오늘 오른 하루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100이 이제 잠시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사상 최고가를 찍고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나스닥 100이 이렇게 많이 끌고 왔을 때 보면 이제 바닥 때부터 많이 올라간 것은 S&P 500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은 페이팔입니다, 지금. 그래서 페이팔이 거의 바닥에서 거의 지금 더블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놀라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주식이 이게 1,650 수준에서 지금 2,400 언저리니까 이거 역시 한 거의 45%, 5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놀라운 모습을 큰 형들이 보여주니까 그렇죠. 시장을 이제 끌고 가는 힘이 있었던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증시가 한 차례 쉬어가긴 했지만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조정 나왔던 배경도 있을 거잖아요. 네, 역시 가장 조정을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인데요. 신청이 이번에 187만 7천 건이 나왔습니다. 전망보다 조금 10만 건 정도 많이 나왔는데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약간 생각보다 좀 더 많았다? 네, 이런 정도가 이해가 되겠지만 실제로 이 수치 이런 것보다는 오늘 밤이죠. 한국 시간은 오늘 밤. 미국 시간을 보면 동부 시간 금요일 날 오늘 밤에 8시 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고용 보고서가 올 고용 보고서가 나올 텐데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 850만 개 정도 일자리가 줄어들었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컨센서스가 이어지고 있고요. 참고로 지난달에는 2,100만 건인가로 기억합니다. 실업률은 거의 20%에 육박하는 19.5%로 일단 우리가 전망되고 있다고 보여야 되겠고요.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이제 오늘 조정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역시 가장 쉽게 얘기하면서도 진부할 수 있지만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기 때문에 이거는 차익 및 경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겠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경고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코로나19 이런 것들 하면서 지금 빨리 돈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 빨리 회복하고 좀 걱정하는 사람들은 지금 S&P 500의 지금 랠리가 곧 끝났다. 이런 경고를 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불안한 모습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세 번째는 확진자 수가 이제 그걸 면밀히 보는 분들은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부 포드 같은 데서는 물론 전원은 아니지만 일단 복귀하는 날짜를 공장 일부 다 오픈된 데 있지만 비핵심 부서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 보면 지금 한 7월, 8월에 올려던 사람을 9월 이후로 와라. 그러니까 조금 눈치 보면서 조금 복귀를 연기하는 쪽을 발표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최근의 상황도 있겠죠. 소요 사태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의 배경으로 일단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설명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계속 말씀하시는 게 경계론이 또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경계론에 무게를 둬야 될지 아니면 시장이 이렇게 힘이 있게 올라가는데 굳이 힘이 있게 올라가는 거를
중간에 꺾일 거라고 전망하기도 좀 뭐하기도 하고요. 아니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네. 지금 몇몇 분을 좀 우리가 참고할 만한 네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야르더니 리서치의 에드 야르더니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긍정론자라고 그러니까요.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연방정부의 재정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연준의 통화정책을 기반으로 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깔려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은 지금의 상황을 어떤 경제에 갑자기 안 좋아진 리세션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연재해 정도 아니냐. 그래서 허리케인이 한번 쑥 지나간 그렇지만 좀 길게 지나갔을 뿐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느끼기 때문에 어떤 뭐랄까요 회복에 대한 심리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면 네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도 상당히 어렵게 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다 자유니까요 생각은요. 그 2008년 9년에 그 리만 사태 때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에서도 엄청난 일들이 많이 10년 만에 또 다시 이제 금융위기 났었고요. 미국은 이제 유사일의 금융위기, 수많은 은행들이 없어지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국유화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지금 크라이슬러 이런 것 GM 정부장 막 들어갔던 그런 시대는 진짜 경제적인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은행들이 어떤 그 파생 상품에 또 하나의 파생 상품을 엮어서 판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시스템이 무너졌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돈이 무제한 들어가면서도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었죠. 지금 이게 완전히 끝난 세상 같이 느껴요. 지금 네네. 10년 전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진짜 주가가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를 예로 들어드리면 네네. 혹시 캠핑 좋아하세요? 저는 잘 안 가긴 하는데 주변에는 되게 많이 갑니다. 주위에 이제 캠핑들 많이 가죠. 네네. 이제 캠핑을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이제 그냥 펜션 이런 데 가다가 그렇죠. 네. 캠핑을 가다 보면 캠핑도 짐을 이제 싫다 하다 보면 SUV를 사다가 네, 맞아요. 큰 걸 좀 사죠. 그다음에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캠핑 차를 이제 빌려 갖고 하고 캠퍼하고요. 트레일러 먼저 사고 그다음에 캠핑카를. 네, 그래서 모토홈이라고 네네. 얘기해서 그런 것도 하는 기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네. RV라 그러잖아요. 레크레이션 그렇죠. 비클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대표적인 조그만 기업이라 제가 기업은 소개 안 드리겠는데요. 그런 기업들이요. 대표적인 기업 몇 개 있습니다. 미국에요. 예, 그중에 하나는 또 버크셔스웨이가 많이 갖고 있는 거인데 비상장된 것도 있는데 여하튼 그런 것들이 한 대표적인 기업이 그당 한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거의 그 상장 폐지 수준까지 갈 네, 정도로 네. 파산돼 갖고 주가가 2, 3달러 했던 걸 막 넘겨 페니스타게 됐던 건데요. 지금 그런 것들이 사상체육관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네. 그런 기업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달리 지금은 돈을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 했다는 거 그리고 여행을 비행기 타고 멀리 못 가니까 가족들이랑 가다 보면 그런 걸 더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네. 레크레이션 비클 관련 주식이 엄청 뜨고 있고 하나 말씀드리면 혹시 여러분들 그 텐트 브랜드 중에 하나가 콜맨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콜맨의 그런 브랜드가 한때 유행했는데 그보다 한 단계 위가 예티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고급 텐트예요? 고급 텐트? 텐트류나 있고 또 하나가 쿨러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네네. 있고 텀블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시간대가 되는 거. 네네. 사실 저도 텀블러가 예티 텀블러가 있는데 그거 한번 심볼이 한번 예티 한번 쳐보시면 좋겠네요. YETI입니다. 그런 것들이요. YETI. 예, 그런 거 지금 엄청 잘 나가거든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거가 과거와 다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제 애들 이 야르더니. 기업이 뭐 어쩌다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돈을 쓰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돈을 못 썼고 못 썼고 지금은 쓰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분도 있지만 지금 기업에 있는데 지금 집에만 있을 뿐이지 네네. 구글에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이게 예티거든요. 네네. 예티 맞습니다. 예티인데요. 이런 것들이 보면 마찬가지 흐름이라는 거죠. 지금요. 구글에 다니는 사람이 회사가 없어지라고 생각하지 않죠. 네네. 그러다가 돈은 월급은 페이 받죠. 우린 뭐 사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과거랑 다르다라는 주장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한 이제 반대로 보면 또 랜덴버그 같은 경우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다이버전스가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은 최악의 상황과 최악의 경제 상황, 최악의 어떤 펀더멘탈 대비 주가도 최고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다이버전스라는 거죠. 이게 견디지 못할 거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 있겠고요. 다만 이제 RBC 같은 경우에서 제가 오늘 얘기해드린 거죠.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이익 전망 계속 내려갔거든요. 네네. 지금요. 근데 지금 이익 전망의 하향 추세를 좀 다시 좀 약간 들어올리는 곳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연말 하향 전망. 그래서 이런 것들 나름 긍정적인 신호도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여전히 이 의견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익 전망은 네.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난 밤사이에도 정말 뭐 급등했던 종목들도 있고요. 특징주 여러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었을까요? 대표적인 것은 뭐 항공주가 뭐 네. 난리가 난 거죠. 아메리칸 항공이 물론 이게
고점 때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그렇긴 하죠. 이게 지금 보면 오늘 40%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래봤자 16달러인데요. 이게 여하튼 뭐 좋아하시는 분 계시니까 네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내 항공이 이제 미국 사람 기준이죠. 국내 항공이 이제 회복세를 보인다는 얘기죠. 5월 달에는 워낙 자기네 스케줄에 20%밖에 소화를 못했는데 7월에는 55%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거 되겠죠. 단거리는 어찌됐건 갈 수밖에 없죠. 네네. 참고라도요. 델타 항공도 오늘 주가가 13% 올라갔고요. 이런 비슷한 겁니다. 카니발도 한 7% 올라갔고요. 당연히 호텔도 어디 멀리 가면 아까 자야죠. 말씀드렸던 네. 물론 텐트 살 수 있고 모톰도 있지만 MGM 리조트 이런 것들이 7% 올라갔고요. 최근 들어서는 자주 소개드리지만 세계 최대의 아울렛을 갖고 있죠.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은 5%나 올라 있는데 이게 또 몇 가지 또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그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네. 갭 같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네, 갭. 네. 갭한테 오늘 또 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했더라고요. 네, 그 돈 내놓으라고. 월세 못 냈다고. 아, 그러니까 지금 참 어이없는 일인데 벌어졌는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거 전부 다 그동안 쉬었던 건데요. 그동안 강했던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네. 것들이 있습니다. 슬랙이 오늘 실적을 실적 발표했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꽤 많이 하락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더라고요. 네,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전망은 한 1억 8천만 달러 정도였는데 2억 달러가 나왔고요. 네네. 전년 동기 대비 100%가 나왔습니다. 그 이익은 이제 6센트 적자였는데 이익 전망을 주당 2%, 주당 2센트 이익을 발표해서 긍정적이었는데요. 어닝 가이던스가 원래가 예상보다 약간 못 미치는 거로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주가 좀 15%까지 장중에도 14% 5% 떨어지고요. 네네. 시간에서도 16%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같은 시리즈입니다. 이게 준비료다가 오늘 다시 7%가 떨어졌는데요. 이 두 개를 모두 같이 이런 비즈니스를 모두 같이 하는 거가 어제도 마지막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준비디오에 오늘 일격을 날린 거가 뭐냐면 준비디오가 이제 49명까지 이제 같이 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까지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팀 스카이프로 가서 하는 거가 여태까지 뭐 9명, 12명이었는데 너희도 한번 해봐라. 49명까지 늘려놨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이것도 좋지만 네.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하는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다. 네, 언제라도 할 수 있다. 그것만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미국 시장 짚어봤고요. 여전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코너죠.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